자, 이번 시간은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제2장 지적 공부죠. 자, 49페이지 볼게요. 지적 공부의 종류, 관리, 공개. 자, 제2장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 쪽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지적 공부의 어떤 종류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공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지적 공부의 무엇이다?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에요.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많게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거, 복구,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개 정도. 자, 이제 교재 보시면 49페이지 지적 공부의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써볼까요? 공부 종류. 자,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것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무엇한다? 포함한다. 꼭 기억하세요.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이제 이러한 지적 3개가 있죠. 넓은 의미에 이제 무엇이 있고, 대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그다음 대장에는 한 4개 있죠. 토지대장, 그 다음에 또 무엇? 토지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지적 공부도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빠졌네. 요즘 들어서는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도 역시 지적 공부도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2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지적 공부다 아니다. 이것도 역시 지적 공부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3개가만 딱 조심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데 지적 공부가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지 못하면 공부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꼭 보셔야 될 것. 그다음 50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공부의 어떤 보존 및 반출, 관리 부분이 되겠죠. 자, 2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2개로 나눠서 보면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일단 보관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거. 보관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지적 서고. 구청 같은 데 가면 서고 있죠. 지적 서고에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히 보존하도록 돼. 지적에서는 보존연한 자체가 1년, 2년, 3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영구 보존이에요. 영구 보존.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하는데, 이러한 그 일반적인 종이로 된 이러한 지적 공부를 여기다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시키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포함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그럼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영구히 무엇한다?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서고는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냐면은 시군구에 설치하거든요. 서고는. 따라서 지적공부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지적서고에 시군구 청사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출은 되느냐 따져봐야 되죠. 반출은 어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공부를 무엇할 수 있어요? 반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고 밖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반출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 없이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천재지변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반출해달라고 승인 신청하겠죠?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시도지사는 심사 후에 그 결과를 이제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국장이라는 말이 하나 등장한다 그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멸실됐어요. 그럼 복구를 해야 되잖아. 복구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죠. 이걸 복제해 놓는 거죠. 멸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이 복제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은 국장이 되는 것이고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두 부를 복제합니다. 두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한 분은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다가 이걸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50페이지에 1, 2, 3 50페이지에 1, 2, 3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51페이지에 4, 5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4, 5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29회 때 예기치 않은 서고 문제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서고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기존의 2018년도 교재에서도 서고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이걸 다뤄드렸긴 했는데 워낙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죠. 근데 시험에 한번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당연히 이 서고 자체는요,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과 어때야 돼요? 지적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 이거면 지적사무실과 연접해야 되고요. 이 서고에는 지적도면을 이제 우리가 보관하기 때문에 방수설비가 있어야 돼요. 네? 영구적인 방수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붕과 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으로 해야 돼. 이중으로 해야 되고 이 서고 자체는 도면도 보관하기 때문에 이 도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평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와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죠. 5%의 어떤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퓨즈를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 퓨즈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문은 이중으로 합니다. 요 출입문은 몇 중으로 한다?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더라. 이중으로 출입문을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바깥쪽은 철제가 되는 것이고
요 안쪽은 곤충이라든지 쥐의 어떤 침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합니다. 철제 철망. 그래서 우리 작년도 문제풀이 교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철제고 철망인데 이번에 시험에 이게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죠. 바깥쪽은 철망, 안쪽은 철제.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충학습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여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여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철골조다 그럼 역시 틀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있어야 될 것이고 4번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은 반드시 무엇이다? 철제, 안쪽은 철망.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습도 65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단독 퓨즈를 설치한다. 공동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서고에서는요. 어느 정도 벽에서부터 얼마만큼 띄워야 되고 바닥에서도 얼마들 띄운 다음에 깔판 위에다가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자 자체를. 벽에서는 몇 cm를 띄우자? 15cm를 띄우고 바닥에서는 10cm를 띄우자 이겁니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3번에 틀렸죠. 왜? 요 좌우가 바뀌었죠. 철제와 철망이 앞뒤가 바뀌어서 설명이 됐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51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시행 규칙에 보면 제 66조를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특히나 1번, 2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부책으로 된 대장은 지적 공부에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카드로 되어 것은 그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묶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2번 일람도, 지번 색임표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일람도, 지번 색임표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와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하나 더 체크해서 볼 것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적서고는 다음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관리한다고 나오죠. 이 서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서고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기타 측량 장비까지도 여기다 보관합니다. 3개만 보관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관계 서류, 측량 장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좀 더 점수를 확실하게 맞을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5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적 공부의 공개가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위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고를 보는데 지적 공부는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본이라든지 뭐가 가능해요. 등본 열람 가능한데 요 지적 공부는 여기 가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전국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국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라든지 또는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다? 읍면 동장에게도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얘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 해당 지적소관청에. 얘는 그런 기준이 없이 인터넷으로도 우리 할 수 있고요. 우리 어디 가서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금액은 제가 일부러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금액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금액은 얼마냐면 5734예요. 5734. 500원이고 700원이고 300원이고 4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툭 잘라가지고 등본이고 열람이고 이렇게 뚝 자르면 얘는 도면이고 이것은 대장입니다. 대장은
장당 500원, 도면도 기본 단위당 700원 이렇게 되는데 열람이 더 비싸다라는, 등본이 더 비싸다라는 거. 열람보다는 등본이 좀 더 비싸다라는 거. 대장보다는 도면이 좀 비싸다라는 거. 이 정도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가 나옵니다.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적 정보라고 써 있죠. 이 지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시킨 겁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 입력해서 관리하는, 그걸 우리가 지적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 그럼 누가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그럼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설치 목적은 요 지적 공부를 효율적으로 무엇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무엇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국장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국장은요,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 요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자료는 전산 자료들이에요. 여기서 자료는 무엇이다? 전산 자료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산 자료 종류 몇 개가 있어요? 4개를 꼭 기억하시라.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외운다? 공주, 가부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공주, 가부. 시험에 아마 올해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 가부. 자, 공은 무엇이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가 되겠고, 주는 무엇이다? 주민등록. 주민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에 가는 가족관계. 가족관계 전산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이렇게 4개가 바로 무엇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지적 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산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공주, 가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산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면 항상 답에서 뭐를 찾자 우리는? 지적 전산 자료를 찾자 이겁니다. 지적 전산 자료를 찾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적 전산 자료. 그래서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적 전산 자료는 지적이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공주 가부 중에 하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정답은 이건데 정답은 지적 전산 자료인데 이쪽에서 답을 찾으니까 결국은 한 문제가 이제 틀려지는 거죠. 여기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70페이지부터 먼저 보게 되면 7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지적 전산 자료가 나옵니다. 70페이지에 지적 전산 자료, 요 지적 전산 자료. 이게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적 전산 자료에는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라는 거. 연속 지적도를 무엇한다? 포함한다. 요거 포함 기억하시고요. 자,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연속 지적도는
정의가 뭐야? 정의가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한다 안 한다?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무엇을 이용을 해서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무엇을 해서 이용을 해서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경계점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든 무엇이다? 도면으로서 도면이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질문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다?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 없다. 지적 측량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외라는 말씀은 틀리고요. 자, 지적 전산 자료에서는 이것만 보자고요. 이거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리 무엇을 받자? 미리 심사를 받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OK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한다. 이렇게. 심사권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무엇이다? 심사권자고요. 옛날에는 승인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이죠. 그리고 나서 법률은 개정을 해놨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아직 그 실무자들이 바꾸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신청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이 신청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료의 범위가 전국 단위냐, 그 다음에 시도 단위냐, 시, 군, 구 단위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 전국 단위는 3명이죠. 국토, 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 지적, 소관청. 이들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시도 단위 경우는 이 2명,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시군구는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들이 심사 후에 정보를 무엇해요?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전산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제공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인쇄물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 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필지당 얼마예요? 금액이? 인쇄물로 제공할 때는 필지당 30원이고 전산 매체로 제공할 때는 필지당 얼마다? 2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그 사용료를 무엇으로써? 인지로서 납부하고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 사용료를 수입 증지로서 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면제될까요? 딱 2사람만. 국가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엇이 된다? 사용료가 면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면제. 자, 이제 교재 볼게요. 70페이지를 볼게요. 70페이지. 법률에 보시면 이제 기본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 퉁쳐서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지적 전산 자료. 이것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자 하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해야 한다. 전국, 시도, 시군구 설명해 드렸고요. 자, 2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러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3항도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행령 쪽에 보시면은 시행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항이 바로 뭐냐면은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가 관계중앙행정장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이 1, 2, 3이 써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이 바로 뭐다?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두 번째가 자료의 범위 및 내용. 세 번째,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기관, 안전관리 대책. 이러한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야만 지적에서 12문항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사항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그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이런 것들 심사를 합니다. 72페이지까지 넘어갔겠죠. 맨 위에 보시면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에 이제 신청한다 그랬죠. 역시 그들도 정보를 전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야 돼요.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기억, 니은, 디귿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한 거와 똑같고요. 리을, 미음에 보시면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하고, 그 다음에 미음,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이 두 개가 더 추가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큰 틀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사항, 그 다음에 국장이라든지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또 심사사항들, 요 내용까지 보면 더 이상의 어떠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제5절을 봅니다. 제5절을 보시면 부동산 뭐가 나와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옵니다. 역시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의 그 법률하고 시행령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74페이지를 이제 봅니다. 74페이지.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기본 과정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종합 공부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지문상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 누구만 생각하자? 지적 소관청만 생각하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지적 소관청만. 그럼 누가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시도지사가 나와도 틀리고 교통부 장관이 나와도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누구? 관리 운영 지적 소관청. 이러한 부동산 지적 공부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누구다? 지적 소관청.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 정보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도 누가 되는 것이다? 소관청. 우리 앞에 여기서 요거랑 조심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이쪽에서 정리했던 거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장, 이때는 누가요? 국장이었죠. 근데 부동산 정확 공부는 전부 다 누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에 대한 설명 74페이지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및 운영 쪽에서 1번과 2번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들이 존재를 해요.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러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게. 그 소관청은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번, 4번. 요거. 자, 항상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소관청이 등장을 해야 돼요. 소관청. 그 이유 설명해 드렸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야?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등록사항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계속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적 공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런 것들까지 됐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공시지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도입이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토지가 있죠.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건물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건축물의 표시와 무엇이다? 소유자더라 이겁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의 무엇에 대한 거? 가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만 들어. 여기서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갔는데 이때 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부동산 무엇이다?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단순히 등록사항만 기억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법인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야? 이 법이죠.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내용이다? 지적 공부의 내용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지적 공부의 내용.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슨 법? 얘는 건축법이죠. 건축법이고 어떠한 내용이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가지더라 이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 개별 주택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있다?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X예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입니다. 이건 무슨 법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르더라. 이거 가장 핵심이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서의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까지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등록상의 이제 정정이 나오죠. 등록상의 정정. 이거 되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미. 자, 이제 보시면 1번 볼게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자, 2번이 가장 중요하죠 또.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상을 확인 및 관리. 그것도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등록상에 무엇을 발견했다? 불일치가 발견했다. 불일치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소관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무엇할 수 있다?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어? 불일치가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X예요.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정정을 하도록 요청한다. 그 정도. 자,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열람 및 증명서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종합공부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죠.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또 무엇이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은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역시 누구에게?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에게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나와 있는 이 정도인데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공부는 제가 이제 칠판에 썼던 내용들이 거의 다 한 번씩은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65페이지로 넘어와서 앞쪽으로 와서 지적공부에 이제 뭐가 나오는 복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적공부에 복구를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복구까지 하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제 2장에서 요거 했죠, 지금. 그 다음에 복구 이제 전산자료 했었죠. 부동산 종합 공부했죠. 복구했죠. 그럼 이제 등록상, 이제 복구 지금 할 거고, 등록상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쭉 하고 있는데, 이 지적 공부는 2시간이면 다 끝내, 2시간이면. 양으로 봤을 때 2시간이면 거의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하더라. 여기서 한 몇 문제 나와요? 2문항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를 봅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복구 언제 하느냐 이거죠. 왜 하느냐 이거죠. 왜? 자, 65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66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자, 지적 공부 자체가 멸실되거나 뭐가 될 수 있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될 수 있죠.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것이 바로 보다 복구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도 누가 복구하는 거야?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경우는 시도지사도 들어간다라는 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복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관청이 하는데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안 해오셔도 돼요. 그 대신 뭘 외우면 돼? 아, 이거 복구할 때는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요걸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지적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복구한다 그러면 틀리죠.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누가 여기서 등장을 하면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면 얘는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복구 자료는 두 가지로 봐요. 복구 자료는 두 가지로 보자 이겁니다. 하나는 어떤 거? 토지의 표시사. 오른쪽 67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셔도 되고요. 66페이지 그 하단부를 보셔도 돼요. 복구 자료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거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데 소유자는 등기부를 따르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하자 이겁니다. 등기부를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없으면 뭐를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토지 표시는 그럼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냐면은 지적공부 등본. 어차피 이 등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관청에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소관청이 증명을 해서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적공부 등본을 가지고서도 지적공부를 무엇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 지적도면을 만들 때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결과도를 가지고도 도면을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즉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항상 쓰는 게 바로 뭐다? 결의서라고 그랬죠.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복제된 지적공부. 복제 왜 한다 그랬어요? 복구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죠.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로 무엇이다? 복구 자료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돼? 얘네들 안 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2개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지적공부 등본은 되지만 부본은 복사한 거니까 안 돼요. 뭐 복사기로 복사한 건 안 되고요. 결과도는 되지만 준비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준비도도 역시 안 되더라.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구 자료를 무엇해야 된다? 조사. 68페이지를 봅니다. 절차를 봅니다. 절차. 자, 복구 절차 되게 중요하죠. 복구 절차에서는 복구 자료를 무엇하자?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복구 누가 해요? 소관청이. 조사도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는데 그 복구 자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복구 자료를 조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또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해야 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라든지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는데 이 조사서는요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대장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복구 자료도는 도면의 성격을 갖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가지고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작성한다? 복구자료 도를 작성을 한다 이겁니다. 자리가 서로 바뀌면 큰일 나요.
그럼 여기에는 조사서를 보게 되면 교재 68페이지도 중간에 보면 조사서에 서식지가 나와 있는데 이 조사서에는 조사 면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도를 가지고서 면적을 무엇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 면적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면적을 무엇해야 돼요?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여기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조사서의 면적과 측정 면적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한다? 허용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때 허용 범위 공식이 어떻게 돼? 0.026의 제곱에 m 루트 f죠. 그죠? 공식이 좀 힘들 것 같으면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외우시면 좋고 외우지 않았을 때 만약에 나왔을 때 이거 잘못된 것을 골라낼 수 없으면 또 한 문제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는 말고 한번 보세요. 요 조사서의 조사 면적과 자료도의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 무엇이다? 이내일 경우에는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무엇으로 본다? 복구 면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사서의 면적이 100이고 여기 측정 면적이 105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냐면은 100을 집어넣어요. F는 면적이거든요. 여기서 100을 집어넣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도면의 축척이 1200이면 여기 축척이거든요. 1200을 딱 집어넣습니다. 얘는 10이고 1이고요. 676이고 그럼 대략적으로 허용 범위가 얼마 정도 나오니 100일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8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8. 근데 이게 100이고 이게 105니까 5만큼 차이가 났죠. 근데 법에서는 8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5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허용 범위 이내죠. 그럼 얼마를? 이 100을 복구 면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100을 105로 하는 게 아니라 또한 평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허용 범위를 무엇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과할 수도 있고 이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못했어요. 작성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기 위한 어떠한 증명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 핵심. 조사서의 조사 면적과 복구 자료도의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냥 복구 자료를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구 자료를 무엇한다?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초과할 때 측량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측량하지 않고 바로 게시로 오거든요. 초과하거나 이렇게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수 없을 때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이 완료되면 복구 자료를 무엇한다?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 더. 복구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서하고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 동의하에 경계와 면적을 무엇한다? 조정한다 이겁니다. 요거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복구 측량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한다 그러면 X.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복구 자료 게시합니다. 날짜 중요하겠죠? 며칠? 15일 이상. 처음 나왔는 날짜가 15일 이상 하더라. 15일 이상. 어디에다가? 시, 군구, 게시판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도 또는이 아니라 미시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복구 자료를 게시하는 이유는 그 기간 내에 무엇을 신청해라? 이의 신청을 해라.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하면 돼요? 복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복구. 요 순서 기억할 거. 복구 자료 조사. 복구 자료 조사서 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경계 면적 조정, 복구 사항 게시,
이의신청, 복구. 자, 복구해서 마지막. 대장은 복구가 됐어요. 근데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으로 무엇이 됐다? 편입이 됐다 이겁니다. 축적 변경 시행적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근데 복구해라 그러면 틀리겠죠. 여기까지가 복구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또한 필기노트를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면 아마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의 두 파트,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등록상,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면서 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등록상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